미국은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트럼프 일기 때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했었던 모스탄 대사님이 지난 3월 1일 여의도 집회에서 남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스탄 대사님 같은 경우는요, 지난 CPEC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님과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아시아의 도널드 트럼프고, 그가 지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부정을 파헤치기 위한 아주 결단을 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열린 CPEC이나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미국 정치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본인과 닮은 정책과 본인의 부합되는 어떤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을 굉장히 띄워주고 있고요.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볼소나로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도 있고요. 그리고 국방비를 올린 폴란드 대통령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각 나라에서 본인이 이제 트럼프의 정책을 굉장히 따르고요. 뭐 브라질의 트럼프, 아르헨의 트럼프, 그리고 폴란드의 트럼프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CPEC에서 모스탄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시아의 트럼프고 그가 조기 축출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되고 선거에 대한 것을 입증할 정보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은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꼭 구해내야만 한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과거에는 여러분 뭐 미국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사실 1월에 취임을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바로 모든 게 해결되고 바로 한국을 구해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취임하고부터 바로 모든 일이 진행될 거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영상에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집중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중동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트럼프는 이걸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미국 기대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된다. 미국은 믿을 게 아니다. 트럼프 믿을 사람 아니다. 그도 장사꾼이고 사업가다.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과거에 비해서 보면 사실 트럼프 일기 때 대사가 한국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트럼프 주니어도 그렇고요. 사실 이런 상황은 한 달 전만 해도 엄청나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좀 초연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미국만 바라보고 트럼프만 바라보고 무조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는 당연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넓힐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 그거 필요 없어. 트럼프 필요 없어. 우리가 무조건 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우리가 국제적인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정치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사실 지금 상황은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요. 지금 헌법재판관들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도 안 된 그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4대4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헌법재판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이 사법부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믿지 못한다고 봅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와 정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적으로 볼 때 이 경제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였고, 모스탄 대사님도 이것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양, 그리고 군함에 관한 부분인데요. 중국이 정말 많은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면전의 상황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쟁,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양적으로 딸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군함, 해양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한국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함이 급한 바로 미국인데요. 해군 재건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장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이 이 해군력을 아주 급격히 늘렸어요. 이 미국 해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공군이나 뭐 육군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뭐 미국은 우주군까지 있는 상황에서 질적으로는요, 미국을 당해낼 국가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어떤 첨단 무기에 대해서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앞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중국 군함은 234척이에요. 미 해군의 219척을 추월했습니다. 이미 2023년에 추월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질적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앞서지만 이대로라면 중국의 해군력 1위 자리를 곧 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54년까지요. 2054년까지 꽤 긴 숫자죠. 그때까지 1조 750억 달러. 한화로 1540조 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투입해서 신규 군함 364척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단순히 그런 계획, 양적으로 늘리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의 자체적인 선박 건조와 유지 보수 역량이 MRO라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선박을 제작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MRO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말 그대로 여러분 괴멸적인 상황에 왔습니다. 지금 그게 미국에서 안 되고 있어요. 미 해군 자체 평가에 따라도 지금 미국의 연간 조선 생산량이 10만 톤 정도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중국의 0.4% 수준입니다. 중국의 0.4% 수준. 미 해군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미 해군 군함의 약 25%가 2010년 이후에 진수대에 비해서 중국은 약 3배, 70%가 신규 함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도 몇 년 지나면 좀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곳이 막 고장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큰 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 장병들이 노가다로 그 배를 고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도 해군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알고, 또 한미 이제 합동 훈련을 했을 때 미군 배를 좀 많이 봤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 조선업 역량은요, 한국이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그거 아시죠?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당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했다라고 또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또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 관련해서 또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은 절대 버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여러 나라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죠. 뭐 독일, 뭐 대만, 그리고 뭐 영국,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있지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은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를 넘어서 미국의 어떤 니즈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피터 헤그세스라고 하는 이번에 신임 미 트럼프 2기 때 신임이 된, 인준이 된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할 거다라고 해서 이미 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의 조선업계와 군함 건조나 뭐 유지 보수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하러 오는 거죠. 아마도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합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3월 달에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회담을 하고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피터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을 하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장관급
인사 중에서는 거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이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을 하는 주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아마 그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관측이라고 대부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해서 이미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2024년 중반쯤에 이미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생산 능력을 파악해서 돌아간 적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그 한국이 사실 우리나라가 뭐 지금 뭐 어떻게 되고 뭐 작전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미국의 정보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보다 이미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 이야기하셨던 대통령으로서 다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것까지도 이 헌법재판관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그게 뭘까요? 뭔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동북아 정세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당연히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미국 우파 측, 공화당 측, 그리고 시펙, 보수주의 행동회의 측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 미국 측에서 인사가 오면 한화오션,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도 아마 미국에서 현지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여러분 지금 동맹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뽑힐 수 있고요. 아마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하나오션에 방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과 함께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필리조선소라는 곳을 인수했어요. HD 현대중공업도 미국 현지 투자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곳을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피터 헤그시스 장관이 방한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신규 군함을 수주하는 막 그런 걸로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아직 뭐 미국이 한국 조선업체들과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지 막 분위기가 막 무르익거나 막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법이 필요해요. 미 군함 건조를 지금 미국 내 조선업체에만 허용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 미국의 군함을 지으려면 그 미국 내에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이름이 번스 톨리프슨 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수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게 미국 의회에 지금 제출이 돼 있어요.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곳에 동맹국이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려고 지금 의회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이 트럼프라고 했을 때 이러한 동맹국의 어떤 국방과 관련한 거, 그거를 여러분 할 때 윤석열 대통령님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재명과 하는 게 맞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미국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한다, 그거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확 드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좀 관희망회로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여러분 지금 상황과 팩트를 볼 때 확실한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국제적인 상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황은 알고 있고 분명히 어느 정도 소통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시펙을 주최하고 있는 매슐렛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에 또 시펙에서 모스탄 대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선거를 조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화해에 관련해서. 그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정치예요. 사실 지금 대학도 정치의 외교학과 뭐 이런 식으로 경제학과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정치를 모르고는 경제를 파악할 수가 없고요. 경제를 모르고는 또 정치를 파악할 수 없어요. 이건 정치는 경제다라는 게 공식처럼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국제 정치를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앞에서 제가 예언 하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 군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이 가진 또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할 예언이 뭐냐면 민주당 측에서 분명히 이 방위비 인상 가지고 다시 한번 미국을 악마화하면서 특히 국내 언론들 방위비 인상하려고 한다. 또 미국이 돈 빼먹으려고 한다. 한국을 진짜 한국이 너무나 만만해 보여서 우리가 미군을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그 방위비를 인상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약자로 만들고 미국을 강자로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피해자인 척 언론에서 분명히 보도할 거고요. 특히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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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또 한 가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을까. 그걸 또 미국에서 카드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국제정치는요 야생이에요. 국제정치는 야생입니다. 동맹국이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동맹국에도 관세 몇십 %씩 때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거는 우리가 감안하고 가야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방위비 인상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각종 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받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혜택이라든가 절세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정말 수없이 빠져나가는 돈을 잡는 게 먼저지 미국의 방위비 인상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한국에 시비 건다 이렇게 분명히 언론에서 말하고 민주당에서 악마화할 거예요. 미국을. 여러분 그거에 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좀 파악할 때가 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방문할 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을 여러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국제 정치 그리고 국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한국을 절대 버리지 않겠지만 그 협상 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이기를 누구나 엄청나게 바랄 것이 바로 여러분 첫 번째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개인적으로 떠들고 있지만 제 머리 꼭대기 있는 게 미국의 정보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지키고 우리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 진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폴란드의 대통령처럼 미국 정치계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띄워줄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 저는 곧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이 3월 17일 전에 선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변론 일정들이 모두 비워졌고 18일 날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이 열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17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이 있는데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이 중요한 재판은 몇 개월도 안 돼서 지금 끝내려고 하고 정말 쉬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1심, 2심 하는데 지금 30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 보내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3월 초반입니다. 그리고 3월 17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보내야 돼요. 지금 그런 시기가 왔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미국만 바라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국내 정치만 보고 비관주의에 빠지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적으로 이 상황을 정말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절대 한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고 이미 국무장관과 트럼프 일기 때 대사와 10팩의 여러 사람들이 오피셜로 띄웠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황을 보면서 조금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이 그 사이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했던 대통령으로서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과 윤석열 대통령님 측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 앞으로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 새로운 소식이 또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행진 끝나고 목이 좀 맛이 갔었는데 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네,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